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꽃을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래도 시장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박스권 상단의 언저리를 매물을 지금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2,500포인트 위에 매물이 좀 있는데 그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고무적인 거는 그렇게 이제 작년에 시장을 매도를 쳤던 외국인들이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새해 들어서 사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들어가는 그 업종을 보면 반도체 쪽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은 돌아보면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그 이유는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이 좋아졌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라고 선반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인상이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실망감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참 이해가 하기 힘들죠. 주식시장은 그래서 이제 비이성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미리 이제 기대치를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가가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올해는 뭐 주식시장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미국은 저번에도 1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12월에도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이제 조정이 이제 깊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는 것들은 이제 머니무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흐름을 볼 때 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높냐 안 높냐 따라가는 커플링과 디커플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디커플링이 됐었죠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니무브라고 해서 미국 자금들이 이제 다우가 나스닥이 빠지게 되면 그 자금들이 신흥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올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이 좀 유리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가격이라는 거죠. 가격이 싸냐 비싸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 펀더멘탈, 뭐 금리, 환율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뭐 크게 반영하기보다는 수급에 대한 반응이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포지션을 우리가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요. 업종의 순환 사이클이 되게 빠르는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예, 이제 기대감이죠.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완성차, 현대, 기아차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부품단들도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음 주는 부품단들 쪽 자동차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모비스나 그 SL, 화신 이런 관련주들이 한호시스템, 만도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이어질 것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단들도 잘 체크해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3년 전부터 금을 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금은 올해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도 잘 봐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000달러, 지금 2,7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마 3,000달러까지 이상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금 시장은 더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안전 자산 쪽으로 돈이 몰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이제 금에 대한 확신이 쓰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올해도 금은 되게 잘 보고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 인도, 베트남 쪽 포인트도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올해도 그 상승세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자산의 배분이라고 그러죠. ETF를 활용한 글로벌 증시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여러 가지 대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배분의 시점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잘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코스피에 대한 이 저점에 대한 확신은 정확히 잡혔던 것 같아요. 2,4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확신이 섰던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2,400포인트 밑으로 간다라는 상황이 전제되면 그때는 주식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상단은 2,600인데요. 2,600도 온웨이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과대다 포겠다는 반발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 2분기에는 1분기에는 시장이 아래보다 위쪽으로 강하게 위쪽으로 솟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포지션 늘리는 그런 전략을 쓰면 되고요. 세 가지 주 테마가 있죠. 차반이라고 그러죠.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게 이제 순환 사이클을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조선주인데요. 조선주는 트레이딩 관점. HD 현대중공업이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 조선업종도 올해도 조선업종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타점을 잘 잡아서 눌림목이 공략하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래서 그 조선사가 좀 힘들다 그러면 피팅업체 쪽도 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성광밴드나 뭐 태광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행제 관련준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올해는 좀 잘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올해는 우리나라의 시장이 좀 우호적이에요. 작년에는 2년 동안 우리나라가 다운사이클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올해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나라 수익이 꼴찌였죠. 되게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주식을 좀 잘 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자릿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저도 열심히 컨설팅 할 테니까요. 방송 많이 잘 챙겨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스터디 상담하죠. 저는 이제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전략을 짤 수 있는 스터디 상담을 하니까요. 오늘 2시간 또 열심히 종목 상담할 거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건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하나 시스템 네, 매수가 비중은요? 24,500원에 15%. 살짝 밀렸네요.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리대라 그래요. 이제 하나시스템은 이제 방산 쪽, 모멘텀은 많고 그 앞으로 이제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보면서 이제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 1차 상승의 끝자리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항상 보면 고점과 이 저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중간값이 무조건 이제 변곡점이라 그래요. 이 가격의 딱 중간 라인이 그러니까 25,000원짜리가 딱 중간이에요. 여기를 돌파하면 다시 이제 외쌍이라 그래요. 외봉은 쌍봉을 만들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차 상승이 끝난 자리예요. 거기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포인트를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번 더 위로 갈 수 있지만 밑으로도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주식을 살 때 꼭 이 중간값 있죠. 여기 보면 여기 고점, 여기 저점, 여기 딱 중간값. 여기 이제 1차 반등이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그렇다시피 고점과 저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런 그 격언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사세요라는 격언은 없거든요. 그게 이제 변곡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쪽으로 못 가면 밑으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사실 때는 이제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 라인은 사지 마세요. 알겠죠? 예, 제가 이거 네. 멘토님 이 프로그램을 하루도 한 번 매일 보고 있는데 네네. 제가 그래프는 그대로 조금 봅니다. 보는데 조금 높은 위치인데 네. 요즘 하나 오션이 잘 가니까 네. 하나 시스템도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제어 시스템 기술 개발 하나 했더라고. 네네. 그래서 안 따라가겠나 싶어서 조금 높은 위치다 싶은데도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요거 25,000원으로 열리면 들어갈 것이고 안 그러면 23,000원이라도 안 빠지겠나 이래 생각하고. 네, 맞아요.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25,000원짜리가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덮하면 위로 확 가요. 근데 이제 눌렀다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매물이란 부분들이 항상 갇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짜리를 넘어갔다 그러면 이쪽으로 쏴서 이제 쌍봉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밀려버린다 그러면 한 번 더 밀렸다 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해보세요. 추가 매수를 네,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면 돼요. 근데 다만 시간의 차이를 좀 두고 우리가 시간을 이겨내야 되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시간 안 바쁘니까 뭐. 네, 그러면 한 번 더 밀리면 사가지고 올려오면 팔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25,000원짜리를 넘냐 못 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봉자리가 금요일날 컸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밑으로 조금 내려와요. 하방 오면은 얼마 네. 조금 얼마에 삽대가요? 23,000원? 23,000원 깨지면요. 그 밑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3,000원에서 다시 반등이 들어올 때 25,000원 못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팔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거 못 넘어가면 예. 밑으로 많이 빠져요. 그때부터 이제 뭘 만드냐? 하락 파동을 만든다 그래요. 파동을 만들어요. 이제 주식은 이제 파동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주식은 사람들의 심리의 반응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을 만들어요. 중간값을 못 올라가면 다시 다 중간값을 올라갔다가 그 파동을 못 이겨내잖아요. 그럼 이제 하락 파동이 와서 밑으로 많이 빠져요. 그게 이제 하락 3파동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 길게 보면 이 상승의 중간값까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못 넘어가면 밑으로 하락 파동이 깊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3,000원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25,000원 못 넘어가면 그때 팔아버려야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멘토님 고생이 네,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 예, 셀트리온 제약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작년 9월달에 68,500원이 한 10%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죠? 예, 좀 했는데 그래요. 일단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셀트리온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금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격의 위치를 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 좀 적금을 넣고 싶다 그러면 사놓고 이제 쭉 끌고 가는 삼성전자 같은 그런 그 회사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나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써서 사람들이 이제 셀트리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잘 팔질 않아요. 그런 부분 이 강성주주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이클이 조금 타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많이 있지만 이게 돌아가는 순환 사이클을 타요. 이 종목은. 그러기 때문에 예. 2년 조정 줬다 1년 올라가고 또 2년 조정 줬다 1년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올해는 나쁜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라면 조금 더 10%면 조금 더 사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10% 추가해가지고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다 움직였거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들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 다 움직여. 녹십자도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군당도 많이 움직였다. 지금 조정을 주고 있겠지만, 근데 작년에 이렇게 들어오면 근데 시장 대비 못 가는 종목을 찾자면 제약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못 올라갔거든요. 그건 이제 수급에 대한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 다 많이 갔죠. 근데 못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사이클이 돌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 더 사서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예. 이렇게 싸게 왔을 때 좀 사놓고 가면 돼요.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무산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밀렸지만 그게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실적 베이스가 좋기 때문에 이 좀 쌌을 때 좀 사서 기다리는 전략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서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세요. 그냥 이 종목은 내가 적금 종목이 없다 그러면 그냥 좀 사서 그냥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해 보여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다음 주인가 학회도 있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모멘텀도 많이 있고 이슈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면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목표가는 알겠습니다. 7만 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7만 원이요? 1차? 네네. 네, 1차 7만 원. 알겠습니다. 고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잘 예. 체크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현대건설기계요. 현대건설기계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9,000원에 10%. 잘 사셨네. 직접 샀어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직접 샀어요. 그래요? 네, 주식한 지 좀 오래 되셨죠? 네, 조금. 되셨죠? 잘 보시는데? 네. 잘 보시는데 왜 전화했어요?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네. 종식시키고 하면, 네.
우크라이나나 재건에 뭐 투입될 그런 전망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제가 한 5만 한 6천 원대 좀 더 빠지면 좀 더 들어갈까 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지금 다시 조금 위로 갔는데 네. 앞으로 길게 보고 조금 더 빠질 때마다 조금 늘려가도 되는지 네네, 늘려가도 돼요. 10%밖에 아니라서 아니면 장기로 보고 네. 아니면 이게 지난 고점이 7만 원 조금 초반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매도를 한번 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아, 그래도 스토리텔링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얘기해 준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 주식을 함에 네.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든 맞았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이제 네. 글을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은 작가가 돼야 된다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주가를 반영시키는 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스토리텔링을 잘하시네요. 맞아요, 이렇게. 잘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쉬운 것 같죠? 못해요,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있지 않으면 이런 스텔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가를 우리가 볼 때 이제 일어날 일들의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게 주가잖아요. 뭐 실적은 중요하겠지만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업종이 유명한 거냐 잘 보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재건 이거 인프라 투자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특히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시장을 돌아보면 재건 관련주 막 움직였어요. 네네. 그건 이게 머스크가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한 종식이 빨라질 거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게 이제 편승돼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좀 더 많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7만 원짜리는 이 매물대라 그래요. 네. 매물대도 잘 보시는데요. 공부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요. 차트를 조금 보니까. 네. 네. 아, 그래요? 네. 이 차트를 꼭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펀드멘탈보다 차트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7만 원짜리가 딱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7만 원짜리가 넘어가면 이제 고점에 만들어 가요. 그래서 변곡 라인은 7만 원이에요. 근데 이번 7만 원은 좀 넘은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어느 때는 떨어진다고 그러고 어느 때는 올라간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 주가가 얼마만큼 조정을 줬냐를 보고 이번 사이클은 업 사이클이라 다운 사이클이라 단기 사이클이라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고점과 저점 있죠. 여기 고점과 저점. 이제 이걸 뭐라고 뚝 떨어졌죠. 네. 이걸 뭐라고 하면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가격 조정은 흔히 얘기할 때 고점 대비 얼마가 떨어졌어요라고 얘기할 때 고점에서 이제 저점의 사이가 얼마 정도 빠지냐면 거의 40에서 60%가 떨어진다 그러면 얘는 조정이 끝난 거예요. 가격 조정은. 네. 그러니까 고점에서 주식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의 40에서 60%는 빠져요. 짧게 빠지면 50%는 무조건 빠져요. 대형주든 그다음에 중소형주든 다 그렇게 빠져요. 그게 이제 가격 조정의 끝자리라고 보면 이제 가격을 눌러놨으면 이제 뭐가 이제 이루어지냐면 기간 조정이 일어나요. 여기 계속 횡보했죠. 1년 내내 횡보했죠, 여기요. 네네. 여기 보면 가격 조정도 깊게 들어오고 기간 조정도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라인은 다시 업사이클로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가격과 기간을 다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매물을 아마 흡수할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 흡수할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스토리텔링 있죠.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흡수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좀 더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매도할 게 아니라 그냥 혹시라도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좀 버티는 거죠. 보고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주가의 조정이 이제 사이클대로 돌아와요. 뭐 모든 주가의 조정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여기 보면 고점 찍고요. 이것도 비슷한 패턴이라 그래요. 여기 봐봐요. 이거 고점 찍고 이렇게 빠졌죠. 빠졌다가 다시 한번 들어왔죠. 여기도 이제 올라왔죠. 다시 한번 또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죠. 이게 이제 A 파동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B 파동도 똑같죠. 이 떨어졌다가 그죠? 여기 떨어졌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땡겨 올라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파동이 나와요. 그죠? 똑같죠.
이 파동을 네네. 똑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이제 복사기로 딱딱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의 사이클은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요. 그게 이제 네. 똑같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것들은 이 안에 프로그램을 씹어놨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바스켓 매매라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딱딱딱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떨어지면 사라, 여기 올라가면 팔아라.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심어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똑같은 패턴대로 올라가요. 똑같은 패턴대로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업사이클이라고 보고요. 한 번 더 보면 네.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돼요. 수급을 이렇게 쫙 봐봐요. 누가 이렇게 많이 사요? 최근에? 뭐 보셨- 외국인들 좀 살 때가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죠. 외국인. 네, 네. 외국인들 계속 사지 않아요? 예, 봐봐. 외국인 계속 들어오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빨간 거 있죠. 네, 이 네. 빨간 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네. 여기 파란 건 누구예요? 개인. 네. 그죠? 개인이 파닌 물량들을 누가 받았어요? 여기서 변곡점이에요. 외국인. 예, 외국인이 다 받아가잖아요. 개인이 이제 네. 손절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왔으니까 손절해야지 손용 물량을 외국인들 다 잡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 바닥에 샀다 그러면 계속 사요. 네. 기관이 바닥에 샀다 단계 트레이딩.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에 따라서 이제 물량을 늘려나가는 거죠. 실적 베이스도 괜찮기 때문에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네, 네, 네. 그러면 네. 조금 더 한 10% 정도 더 늘려서 가지고 나쁘진 가고 않아요. 싶은데, 네, 네. 네, 괜찮을 그러면 것 같아요. 어느 선에서 좀 들어가도 될까요? 혹시 또 꼭대기에서 걸리는 거 아니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게 7만 원은 이제 7만 원 언저리기 때문에 7만 원을 넘냐 못 넘냐 보고 밀린다 그러면 네. 밀릴 수 있거든요. 밀린다 네. 그러면 6만 5천 원? 6만 5천 원 네. 밑에? 그러니까 네. 6만 3천 원 라인. 그 라인에 오면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설명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죠. 오늘하고 내일 강연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안산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내일은 대구에서 있어요. 지금 신년에 우리가 이제 올해 봐야 될 전략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그 전략들을 가지고 강연을 강연의 주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멘탈이라 그래요. 멘탈 코칭이라고 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멘탈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압축적인 지식을 전파시키는 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멘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멘탈이라고 봅니다. 이게 단어는 멘탈. 그 이유는 변동성이 좀 셌었죠, 작년에도. 그래서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25년에는 주가의 전략과 주식의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멘탈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요. 관심인들 많이 오셔서 제가 지금 1월 달에부터 이제 빅 이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추운데 강연에 오신 분들에 위해서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오시고요. 시간과 장소 잘 안내 보시고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주도 시장은 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2,500 원저리가 이제 매물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라 그래요. 여기를 돌파하면 이쪽으로 많이 열려 있고요. 미국이 빠졌다고 우리나라 시장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림목이 들어오면 올해는 주식을 좀 늘리는 그런 포지션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대형주 포지션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되고요. 코딱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통화하기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전화 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잘 봐드릴게요. 어느 종목이세요? SK 이노베이션님. SK 이노베이션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21만 6,160원에 8%인데. 22만 원이세요? 21만.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셨겠다. 그죠? 예, 그래도 네. 주매를 하는 시점을 한번 놓쳐버려가지고 네네. 어찌해야 될지 싶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멘토님한테 네. 좀 그거를 받고 싶어서 내가 네. 전화를 주셨어요? 해봤는데. 네. 네. 좋아요. 지금 좀 더 살 수 있죠? 아, 예. 좀 사서 그럼 끌고 갈 수 어떻게 해야 있어요? 돼? 네. 예.
근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쪽도 있고 이제 정유 쪽도 있잖아요. 예. 예, 유가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이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이제 3사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 삼성 SDI 이렇게 네. 딱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거 봐봐요. 그래프들이 어때요? 예, 삼성 SDI예요. 많이 빠졌죠. 예. 예. 여기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아까도 보였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 하락 추세에 깊게 들어와 있죠. 예. 이거 보면 많이 빠졌죠. 그죠?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이제 네. SK 이노베이션 어때요? 지금 올라오고 있. 올라가고 있죠. 반대죠. 예. 얘도 이 배터리인데 왜 그러지? 이제 유가 쪽, 정제 마진 쪽 이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두 개는 빠져도 얘가 올라가면 얘는 대장이라고 해요. 흔히들.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 삼성 SDI나 그다음 SK 이노베이션을 봤을 때 이제 업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유가도 있기 때문에 정유 쪽도 네. 나쁘지 않거든요. 정제 마진 쪽이 이제 네.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매수에는 자리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수급을 또 우리가 한번 딱 볼 수가 있죠. 어느 쪽에서 좀 매기가 많이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보면 여기 누가 많이 들어와요? 빨간 거 다 보이세요 여기? 이거 뭐예요? 연기금점. 그쵸? 연기금점. 어떻게 잘 보셨네요? 예. 연기금, 연기금이 산다는 이유는 뭐냐면 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번 들어오면 네. 이들은 팔질 않아요. 이제 포인트, 네. 이제 포트를 늘리는 거죠, 비중을. 근데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연기금 쪽에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한번 보면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 양봉이 많아요, 음봉이 많아요. 여기 보면 그 양봉이 많아요 지금은. 지금은 양봉이 많죠.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네. 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연기금이죠. 그리고 이렇게 봐봐. 이제 월봉을 보면 딱 봐봐. 여기 보면 지금 몇 달 동안 어때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번 달 들어서 양봉이 팍 이렇게 머리를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흔히들 날바닥이래. 날바닥. 날바닥이란 뭐냐면 이제 바닥을 많이 깊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바닥을 깊게 잡고 이제 양봉하나 섰기 때문에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사이클은 좀 세게 갈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1차 목표 이제 15만 원 잡고요. 15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그때까지 홀딩. 아. 지금 사도 돼요. 이제 월요일 쪽 이 5일선이라 그래요. 예, 이 5일선 예. 이게 좀 밀린다 그러면 5일선 깨지면 좀 샀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오일선 깨지면. 네, 깨졌다 사는 게 이 대형주하고 코탁은 다르거든요. 이제 5일선이라는 게 이제 코탁 쪽에서는 깨지면 손절이에요. 근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싼 자리에서는 5일선이 깨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대라고 흔히들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만 원 정도 온다 그럼 그때 추가 매수했다가 끌고 가시면 돼요. 12만 원이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기 살짝 깰 수 있거든요. 깨면 요 라인에서 그냥 추가 매수 하셔서 쭉 끌고 가 보시기 바래요. 아, 그래. 네,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 그럼 네. 15만 오면 전화하고, 그지? 네, 그때 꼭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또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공간은 껍데기라 그래요. 여기는 그냥 자연적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시장만 좋으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껍데기라 그래요. 껍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을 넘어가면 그냥 강하게 위로 올라가요. 그렇기 그 때문에 위에 올라갈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 돼서는 어떻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업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테크윙 매수가 비중은요? 35,300원에 10%. 네, 최근에 사셨어요? 제가 이게 지난주에 테크윙 사라고 말씀 많이 네, 들었었는데. 멘토님 방송 보고 소부장 중에 좀 빠진 것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아, 그래. 제 너튜브 보고 사셨구나. 그죠? 네, 네, 제가 반도체 소부장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진짜 올라가죠? 네, 네. 근데 네. 46,000원의 매물대 같은데 네, 거기서 넘어갔잖아요. 이제 올라서길래 아, 네.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5일선을 안 깨요. 안 깨고 있어서 세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제가 누누이 막 12월 달에 진짜 말씀 많이 드렸던 거예요. 저 개인 채널 네, 통해서 맞아요. 테크인 네.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사놓고 기다려라. 반도체 소부장 네, 쪽이 네. 분명히 간다라고 했는데 올 들어서 네. 많이 움직이죠. 이제 역사이클이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 우리가 얘기했지 뭐 장기 투자가 맞냐, 단기 투자가 맞냐, 뭐 다 네.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사이클만 네. 잘 타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단순하게 쉽게 싸냐 비싸냐 올라갈 수 있냐 없냐 요거만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복잡하면 수익이 안 나요. 단순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한 45,000원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5일선 깨지 않으면 저 좀 더 들고 가면 돼요. 네, 이런 종목들은 예, 5일선 안 깬다 그러면 그냥 끌고 네. 가면 돼요. 강하잖아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조종이라 그러는데 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 하반기 들어서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빠질 때 네. 보면 다음에도 똑같아요. 이제 이런 사이클을 딱 기억하면 돼요. 주가라는 것들은 고점을 잡잖아요. 그러면 50%가 빠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가격을 네네. 일부러 누르는 거예요. 50% 가격을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조정이 끝났어요. 이제 이걸 끝나는 걸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어떠한 종목도 다 똑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고점 찍으면 이 반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7만 원이라고 고점이 7만 원이라면 이 종목은 3만 5천 원 그 언저리가 저점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이게 이제 가격을 눌렀다 가격 조정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제 조정에는 두 가지를 겪으면 완성됐다 그래요. 가격을 누르고 그다음에 기간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가격도 빠지고 기간도 옆으로 늘어지면 누가 다 빠지면 개인들이 다 도망가요. 그죠? 아니 가격도 50% 빠졌지. 시간도 뭐 옆으로만 계속 행보하지. 그러면 누가 떨어지냐? 나중에는 개인들이 다 도망가게 손절하고 나가요. 이제 주식 못 하겠다. 그게 이제 기간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이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건 업사이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게 시장이 빠지잖아요. 반등은 반도체에서 무조건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이 세게 들어왔다. 그 많이 빠졌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뭐냐? 무조건 반도체예요. 그럼 반도체가 가장 많이 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배터리 자동차보다는 반도체가 먼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빨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부장도 같이 움직여요. 자, 기억할 건 첫 번째, 주가는 고점 찍으면 50% 빠진다. 옆으로 행보한다. 그럼 다시 올라간다. 근데 그게 시장과 같이 빠졌다. 그럼 반도체 무조건 소부장 사면 된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사면 된다. 끝.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언제 팔 것이냐라고 했을 땐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듯이 매물대를 돌파했거든요. 그럼 5일선 깨질 때 수익을 챙기면 된다. 정리 끝.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도 어저께 봤을 때 5만 원 그 선에서 네. 계속 지지부진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나는 팔아야 되나. 이게 5일선 안 깨지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5만 원에 지지부진하잖아요. 그 이유는 네네. 여기 보면 TV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화면이 잘 보이면 여기 보면 5만 원, 여기 5만 5천 원, 그다음 6만 원 이렇게 있죠. 여기 6만 5천 원 네네. 이렇게 지금 여기 공간이 있죠. 여기가 이제 네네. 이제 여기가 이제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이 자리예요. 5만 원대, 그다음 5만 5천 원대. 이게 심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거를 이제 그 라운드 피겨값이라 그래요. 라운드 피겨값은 뭐냐면 우리가 마트 가잖아요. 마트에서 10,000원짜리가 안 팔리면 얼마에 딱 내려놓냐면 9,900원에 내려놔요. 그럼 사람들이 사야 안 사요? 사죠. 싸다고 생각하죠. 100원뿐이 차이 안 나는데, 10원뿐이 차이 안 나는데 단수 차이가 있는 곳이 사람들이 심리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피겨값을 넘어가면 5만 5천 원까지 가는 거예요. 5만 5천 원 또 못 넘어가잖아요. 그 밑으로 빠져버려요. 5만 원 못 넘어가잖아요. 그 밑으로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 라운드 피겨값으로 움직이는 게 이 마디 비율이라 그래. 이 마디에서만 움직여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디가 넘어가면 4만 5천 원 마디가 넘어가면 5만 원에 걸렸잖아, 지금요. 여기 보면 4만 5천 원? 그 넘어가니까 5만 원? 그죠? 5만 원에 걸렸죠. 이거 넘어가면 5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격을 잡을 때 5만 원이 라운드 피겨값이니까 여기 넘어간다 그러면 와 5만 5천 원 못 넘어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5만 5천 원의 매물이 강하게 있어요. 여기 보면 5만 5천 원의 매물이 여기가 강하게 있죠. 이 구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마디예요. 여기 마디 보면 잠깐 TV에서 보면 안 보이시죠? 잠깐만 제가 여기 요거 보이죠? 네네. 혹시 보이세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네네네. 여기가 5만 원하고 5만 5천 원 사이예요. 되게 많죠. 네네. 여기 라운드 피겨값이에요. 그럼 여기도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은 이 물량이 나올 확률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버티는지 봐야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5일선이 깨지면 그냥 수익 챙기세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5일선 깨질 때 수익을 챙긴다면 네. 절반 다 팔아야 돼요. 하고 다 팔아야 돼요? 네,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제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밑으로 50% 빠지잖아요. 네. 이게 가격 조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밑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몇 프로냐? 25%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네. 이제 반등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전량 다 매도. 알겠죠? 수익을 다 챙기는 게 다예요. 밑으로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팬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가 되게 심한데. 네, 지금 감기가 심하게 왔어요. 오셨어요? 네, 이번 네. 감기는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되게 오한도 네, 오고. 지금 일주일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고생하시고 있구나. 저도 감기에 네, 걸려가지고 이번 감기가 얼마나 호딘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거든요. 감기 아유, 잘 네, 이겨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을 잘 네, 해드릴게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화이트 진로 37,000원에 50%예요. 하이트 진로는 왜 사셨죠? 제가 주식 처음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네. 이제 처음 산 게 이 화이트 진로예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면 직접 사셨어요? 친구가 권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요? 네.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잖아요. 음식료 단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네. 이게 맥주 소비, 소주 소비 이게 이제 많지는 않아요. 이건 소비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고기 먹고 소주 먹고 그다음에 고기 먹고 맥주 먹고 막 이럴 때는 경기가 살아나면 소비가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근데 경기가 지금 많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가다가 주변 상권을 보면 거기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문 닫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상가도 막 문 네네. 닫고 막 요즘 되게 그러지 않아요? 네, 맞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이트 진로 같은 네. 경우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의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네네. 그러면 이런 업종은 잘 안 움직여요. 그게 이제 작년 내내 막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네네.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50%까지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시겠어요. 말도 못해요. 그렇죠. 왜 그러면 이것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유통 물량이 작아가지고 여기 보면 이 분봉봉 보면 이 지렁이라 그래요. 이거 뭐 지저분하죠. 네네. 이게 깨끗하지가 네네. 않잖아요. 이렇게 막 지저분하죠. 이건 이제 유통 물량이라 그래요. 유통 물량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냐면 호가라 그래요. 여기 보면 호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호가예요. 보면 100주 여기 보면 2주 막 이러죠. 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작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시간과의 싸움뿐이 없어요. 그래요. 몇 년 됐어요. 그럼 이거 손절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서 전화 드린 거예요. 손절하게 되면 어느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혹시 이게 자금이 여유가 있는 자금이에요? 여유가 없는 자금이에요? 이제 자금의 성격이라고 여유가 그러죠. 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럼 네. 팔지 마요.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다행이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얘도 이제 힘이 좋을 때는 이렇게 상승이 폭이 되게 크잖아요. 여기 보면 움직임 봐봐요. 여기 보면 15,000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7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죠? 여태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네네. 많이 쫙 올라갔죠, 그죠? 그다음 어때요? 다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깊지 않아요? 직접.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주식도. 네. 똑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 여유롭다라고 하면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시간을 더 주는 게 나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상승폭이 컸고 하락이 되게 셌고 그다음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횡보가 있어요. 횡보하고 있죠. 네네. 여기 횡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상승, 네네. 하락, 횡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져 있죠. 여기 딱 봐봐요. 네네네. 상승하고 하락하고 횡보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락의 끝자리가 골이 어때요? 여기 골 하나 있고요. 여기가 꼭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네네. 하락고 여기 봐, 여기 하락 끝이에요. 여기가 가격이 저점이라고 하면 이 저점은 요 저점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높잖아요, 이렇게. 그죠? 높아요. 높죠. 그다음에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네네. 그럼 이 사이클이 네네. 위쪽으로 가면 되게 세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요. 조금 견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네. 이 큰 손해를 보고 다른 거를 가지고 수익 나기에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째 갖고 있어요. 네, 그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네네. 이 손해가 많이 난 구간에서 손절을 하면 잔고가 줄어요. 그렇죠? 네네. 주식 잔고 예탁금이 줄어버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100% 수익 내야 본전이에요. 쉬운 건 네네.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는 시간을 네네. 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사이클이 돌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마세요. 아, 예, 그나마 실적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근데 1조 이게 3천억. 네. 근데 제가 이거 추가 매수를 2번 한 거거든요. 잘해야죠. 추가 매수할 때. 추가 매수할 때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추가 매수 하고 싶죠. 네네. 그때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나중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주봉이라 그래요. 여기 주봉이죠. 네네네. 이 주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잘 봐요. 요 위에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요? 머리가 있죠. 막 네네. 선들이 머리 위에 선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네. 근데 내 머리 위에서 뭐 선들이 많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맞아요. 받죠. 그럼 여기 스트레스 받는 자리예요, 안 받는 자리예요? 받는 자리예요. 그럼 지금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스트레스 받을 거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여기 위에서 사는 거, 위에서. 위에서 살 때 어떻게 사냐면, 네네. 이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냐면, 네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랬을 거예요. 종목이 막 50%, 60% 빠진 것들을. 그러면 이제 비중을 늘리면 안 돼요. 새로운 계좌 있죠. 다른 계좌로 네네. 10% 사면 그걸로 사세요. 아. 왜 그럼 비중을 더 늘리잖아? 더 빠지면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심리적 불안해요. 단가를 새로운 단가를 가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올라올 수 있잖아, 네네. 확률이. 그러면 이거 올라오면 이거 네네. 파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전략을 그렇게 짰거든요. 이렇게 손해 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계좌로 나눠서 사는 거예요. 단가를 비중을 아, 늘리면 네. 이게 더 빠지면 네네. 심리적으로 압박이 와서 다 팔아버려요, 사람들이. 그렇기 네네네네. 때문에 이제 단가를 내가 10% 늘리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계좌로 새로운 단가를 만들어요. 내가 흐름을 보니까 이 종목은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면 내가 22,000원에 팔 거다. 이렇게 이제 이거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샀다 팔았다 하면 수익 많이 낼 수 있죠. 똑같이 움직이니까. 네네네. 박스권 하단 네네네. 2만 원, 그다음 박스권 상단 22,000원. 요 안에서만 트레이딩을 하면 새로운 계좌로 네네. 그거만 트레이딩 하면 돼요. 그러면 수익이 나잖아. 그럼 이거 팔면 돼요. 비중이 높은 거를 줄이가 나가면 돼요. 아, 네. 그러면 똑같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한 얼마까지는 올 수 있나요? 만약에 오래 놔두면? 새로운 계좌로 내가 비중을 늘린다면 지금 사서 22,000원 팔면 돼요. 22,000원이요? 네. 그 그러면 박스권이에요, 계속. 이 37,000원이라는 숫자는 안 오겠네요. 이거 오래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 전략을 그렇게 짜자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네네. 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를 더 네네. 산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네네. 올라오면 2만 원에서 22,000원, 이 박스권이 올라와요. 22,000원까지. 그러면 2만 원에서 사서 2,000원 수익을 내고 2,000원어치 팔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산술적으로 보면. 아, 그렇게 트레이딩을 네네.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청자님께 좀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게 훨씬 더 네네.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힘내시고요. 이번에 업사이클이에요. 팔지 마세요. 이제 네,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이거 22,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페스 아크고요. 네. 16,000원에 15%입니다. 사실 이유가 있으세요? 얘도 아니 네. 그거 추천해줘서 샀는데 좀 산지 오래돼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해서 각 단가를 그냥 좀 낮추는 거라서. 뭐 물타기 막 계속 하셨죠? 맞죠? 네. 이제 근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단가는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네페스 아크도 아. 이번에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흔히들 네.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격이 싸냐 안 싸냐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저점을 네.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업사이클이라 해서 그냥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움직이냐라고 했을 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점과 이 저점 몇 프로 빠졌냐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
거의 이제 50% 빠지면 이제 가격이 끝났다 그래. 조정이 다 끝났다 그래. 근데 이제 언더퍼폼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 거래를 쫙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었죠. 이렇게. 네. 여기 거래가 가장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네.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없습니다. 그죠? 여기 또 어때요? 있어요. 없죠. 한 번. 거래 없지 네. 아직 뒤로 없죠. 네네네네. 이 거래는 이 껍데기라 그래요. 이제 가격은 눌러놨지만 거래가 살짝만 들어오면 그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요. 좀 끌고 네.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이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목표가는 2만 그래요? 원. 2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네네네. 이번에 예, 이제 감사합니다. 이번에 팔지 말고요. 좀 더 갖고 있으면 2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그때까지 네, 홀딩.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게 추가 대화 한번 해보세요. 매수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추가 매수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말고요. 있는 네. 비중만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예, 위에서 금방 감사합니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화를 네. 쓸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 한 번 움직일 때 센 게 한 20%까지 움직여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 강한 시세를 낼 수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어느 종목이세요? 한미반 됐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0%요. 16만 5천 원. 마음고생 엄청 심했었겠네. 그죠? 예. 근데 한미번도 이때는 진짜 애석 갔던 게 뭐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금액이 여기예요. 16만 원대. 왜 그러냐면 이때 뭐가 나왔냐면 리포트가 나왔어요. 30만 원 목표가 상향.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엄청 많이 샀던 게 이 가격이에요. 아마 예. 선생님도 그래서 사셨죠? 예. 이때 그래서 막 개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참 그 애널리스트가 참 책임감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고점에서 30만 원 목표가 써서 개인들 많이 사고 기관도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그러는 이 중간가까지 잘 봐야 돼요. 13만 원이 넘어가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13만 원이 넘어간다고 위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지 말고요. 혹시 좀 추가 매수할 수 있으세요? 추가 매수하면 저 5일선 있잖아요. 여기 보면 10만 원 언저리가 살짝 깨졌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만 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좀 기다렸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멈을 봤을 때 10만 5천 원 정도 온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끌고 한번 가보세요. 그 목표가는 13만 원 잡고요. 1차 목표가를. 13만 원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대응 전략을 잘 짜주세요. 그럼 13만 원 못 넘어가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좀 지켜봐야 돼요. 13만 원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황 봐야죠. 그래서 13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부가 끝났네요. 네, 10분 쉬었다가 여러분 2부에서도 스터디 상담 진행할 거니까요.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